자료가 없다고요? 이미 다 소실돼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더 푸른늑대입니다. 이번 영상으로서 이제 바이크에 대한 역사가 이제 3편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편수가 이제 촬영이 되고 그다음에 편집이 돼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어디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냐면요. 딱 보시기에도 숲속 같죠? 네, 숲입니다. 맞습니다. 숲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최초의 바이크에 대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봄도 아니었고 겨울이 막 끝나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나무들도 다 앙상하고 별로 이렇게 숲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기념관의 관리자분께서 봄철이나 하면 여름철에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날을 잡고서 이곳 언더우드 기념관에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언더우드 기념관에 와서 보니까 숲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겨울 때 봤었던 그 앙상한 나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게 녹음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아주 시원하고 그늘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와서 쉬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를 말하기에는 이 장소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나라 바이크 최초로 들어오신 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최초로 들여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들여온 바이크 이후로 국내에서 생산을 안 했을 것이냐 해가지고 그 의문점을 가지고서 국내에서 바이크를 생산한 업체 그리고 어떤 모델을 생산하는지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던 와중 우리나라의 기술로 최초로 만들어진 바이크가 어떤 모델이고 어느 기업에서 만들었는지를 알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자, 최초의 국산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게 아니에요. 국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바이크. 현재로서는 인터넷상에서는 C100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좀 떠오르는 게 있죠? CT100? 그건 아니에요. CT100은 아니에요. C1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1962년 기아 산업에서 일본의 혼다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게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기술로 생산된 바이크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최초인가? 근데 그 자료 사진을 보면은 최초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너무 세련된 모델이더라고요. 좀 뭔가 클래식하고 옛날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1년 전에 1961년도에 생산된 바이크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모델이고 어떤 기업이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이크를 만들어낸 회사는 기아 산업입니다. 이 기아 산업이라는 회사는 현재의 대기업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대기업인 기아 자동차의 전신으로서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1944년 12월 11일 학산 김철호 선생께서 처음으로 경성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공업사였고요. 그 회사가 설립 이후에 여러가지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다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3000리호 자전거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3000리호가 훗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000리 자전거가 되는 그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성전공이라는 회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1952년 2월에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 회사 이름이 변경된 게 바로 기아산업이고요. 주식회사로서 이제 발돋움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업사 그리고 자동차 기술 그런 것들을 최초로 이제 국산 기술화하려고 탄생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최초의 바이크가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C100 모델로 1962년도 C100 모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1년 전에 1961년도에 또 다른 모델이 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화면을 제가 지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사진과 광고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광고를 하나 보시고서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피드의 메이커 기아산업은 국내 자동차 공업의 선구자로서 여러분과 이제 남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 25년간 성장해 왔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교통난의 학생들의 통학, 간편한 소화물 운반은 물론 신속 배달의 C50.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서 가정을 연결하는 각종 상품의 신속 운반과 고객 여러분의 부름에 언제라도 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토바이 CD50. 신속한 업무, 세일즈맨의 경제적인 활동, 능률적인 배달, 출퇴근용의 그 용도가 다목적 오토바이 S90. 화물 운반의 총화 기아마스터 T2000. 경제성장과 더불어 폭주하는 화물 기아마스터 T2000. 81마력의 강력한 힘, 3면 개폐형의 적재함, 골목 운행이 자유로운 기아마스터 T2000. 최소의 경비, 최대의 효과, 기아마스터 600은 여러분 상가의 자가용, 도시의 소화물 운반의 안성맞춤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S90 디럭스는 아빠들의 통근과 바쁜 업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언제 어디라도 신속한 배달에 응할 수 있는 상용 오토바이로서 안성맞춤입니다. 성능과 안전도를 자랑하는 신제품 CL90은 산악지방의 험한 길이나 자갈길을 손쉽게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오토바이입니다. 스피드의 메이커 기아산업. 자,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기아산업은 3륜차 그리고 2륜차를 주력으로 처음에는 생산을 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상황에 맞춰서,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자금의 상황에 맞춰서 아무래도 자동차를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상품화해서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륜차도 우리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라고 하죠.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판매도 했고 적극적인 광고도 하고 홍보도 분명히 했어요.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가정의 아버지들의 출퇴근용으로,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적합한 이동수단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기아산업, 그러니까 현재의 기아자동차가 이 2륜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그런 생산 라인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걸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기아자동차의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기아자동차 내에서도 그때 당시
1950년, 1960년대, 70년대에 대한 자료가 다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1998년 IMF 사태 때 기업이 이제 부도 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제 관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가 힘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로 인수되고 합병되게 됐는데 그게 현대자동차로 흡수가 되면서 당시 과거에 있던 자료가 많이 소실되고 없어진 걸로 기업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확실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열람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증거 자료가 좀 남아있으면 좀 영상을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증거 자료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많이 좀 휘젓고 다니고 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셨던 광고 정도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기아 산업이 여러 가지의 바이크를 만들고 여러 가지의 이제 용도에 맞는 출퇴근용, 도심용, 산악용까지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크를 만들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접어버리게 됐는데 이 접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연에 의해서 바이크 산업이 퇴행기를 빠르게 맞게 됐더라고요. 그 60년대, 70년대 공업 산업과 화학 산업 그런 것들이 중공업 산업 같은 것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이 바이크만이 사륜차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바이크만이 사장돼 버리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추론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게 대충은 맞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국내 기술력으로만 이용해서 국내 기술력으로만 바이크를 만들어낸 업체가 현재 우리나라의 굴지의 자동차 대기업인 기아 자동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기아 자동차가 만약에 이 이륜차의 기술력 그리고 그때 당시 60년대부터 꾸준히 만약에 바이크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그 기술력을 계속 축적을 해왔더라면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 BMW, 아프릴리아 또는 두카티, MB 어구스터 혹은 일본의 혼다, 가와사키, 스즈키, 야마하 같은 그런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할 만한 그런 고성능 또는 충분히 출퇴근용을 근거리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저배기량의 바이크들 이런 여러 가지의 바리에이션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 산업에서 국내 1인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하나 그런 바이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사장되어 버려서 아쉽게 그런 굴지의 대기업마저도 접어버려야 했던 포기해야만 했던 산업.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한 프리미어급으로 또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바이크 산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자동차도
아마 눈독 들이고서 뛰어들어서 많은 것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대기업에마저 이렇게 포기하고 버려질 정도의 바이크 산업이었다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한다는 현실이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언제쯤이어야 우리나라에서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다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그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다음 세대에서도 발전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림마저 생산 라인을 철수해버린 이 나라에서 바이크의 산업, 바이크의 경쟁력이란 게 어떻게 될지는 그 미래는 그냥 믿을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바이크,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바이크 계속해서 수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 브랜드만 이용하고 외국 브랜드만 인지도가 높아져가는 국내의 바이크 시장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 이런 바이크의 산업, 유일하게 홀로 외롭게 버티고 있던 대림이 나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장돼버린 지금의 시점, 이 시점을 되돌릴 수 있는 그날은 언제가 될지 너무나도 미지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크의 기술력은 발전하고, 그리고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시장을, 그리고 전 세계로 좋은 기술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 바이크 업체들처럼 정말 좋은 바이크를 생산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대의 유물로서, 한 시대의 그냥 이야기로서 풍미되기만 하는 이 시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이 바이크에 대한 역사 프로젝트를 열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